회피 탈루 소득에 대한 어떤 적발이라든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뭐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완화 같이 선행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복지 재원을 위한 적절한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체 회원 말씀입니다. 지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책의 정비에 대한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제가 주식에 관한 과세책의 정비에 계속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이런 관심이 조세 제도에 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논의가 이렇게 않고 자동적으로 발전 전환 속에서 계속 변화해서 제한된 것이지만 네, 고맙습니다. 버피스 논의가 소득세 공매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버피스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그 본회의에서 그 소득세 과표 구간 인상이 통과가 되면서 언론에 버피세라는 용어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버피세라는 것이 마치 고소득자의 어떤 세율을 인상하는 것 그거 하나로 비춰질 수 있다거나 혹은 이 버피세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세금을 특정한 계층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논의가 계속 발전적으로 가는데 약간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적절한 다른 용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 제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세 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이만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피스라는 용어가 단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을 받기에는 좋지만 이 전반적인 개혁을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 찬성하신다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것이 이 논의가 발전적으로 계속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조세 체계,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세 제도 정책 담당인데요. 이 조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수직적 공평성이 굉장히 많이 침해가 돼 있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에는 실패하고 있는 체계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득 계층 간의 어떤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이런 지금의 우리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도 반가운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논의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한 세금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인상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율 체계는 이미 물가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을 비춰봤을 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조세체계 정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아니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히려 어떤 계층 간 오히려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지만 또 그 자세한 체계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TV에 어떤 뭐 증세, 감세 혹은 뭐 추가적인 과세 이런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앞서 발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2009년 기준으로 40.3%가 과세 미달자고요. 현재 종합소득세 납세 인원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그 사업자가 포함된 그 납세 인원 중에서도 한 27% 정도는 과세 미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TV에 나오는 8,800만 원 이상, 뭐 3억 원 초과 이런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은 내가 갖고 있는 연봉 금액과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자극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런 납세자의 심리를 어떤 정치적 이념과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것은 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어떤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위해서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이 부자 증세, 그러니까 어떤 증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증세를 한다면 부유층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의에도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재정 건전성 강화라던가 또 복지 재정 수요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세입을 증가시킬 필요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그 방법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한 가세만으로 달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거기지만 어떤 목적세를 제외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같은 것들은 모두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걷어서 그것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세금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이라든지 세율 인상만으로는 복지 재원을 그 규모에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부자가 내가 걷어서 누군가에게 자꾸 주는 것 이렇게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논리가 가는 것이죠. 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이나 세율 인상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세 체계를 보면 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발제자분께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 체납세액 정리라든지 조세 회피 탈루소득에 대한 어떤 적발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같은 것들이 같이 또 선행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복지 재원을 위한 적절한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에 대한 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또 주식에 관한 그 과세체계 정비에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지금의 이런 관심이 조세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데 이 논의가 이렇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기스 논의가 소득세 분배나 조세체계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고 발제자들께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야 전문가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